7. 폭로 깨어진 침묵, 드러난 추악한 진실. 파주 교회의 한적한 단독주택, 그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연주는 손에 꽉 쥔 편지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임을 직감했다. 저녁 식탁, 언제나처럼 시어머니 말순과 남편 진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고요를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연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증거들을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거 뭡니까? 탁! 종이 뭉치가 퍼지며 식탁 위로 흩어졌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진호와 말순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옆에는 흐릿하게 남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널 처음 안았을 때 라는 문장이 섬뜩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진호의 얼굴은 순간 핏기 없이 굳어졌다. 말순은 젓가락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가느다란 눈꺼풀만 파르르 떨었다. 연주야, 그건. 진호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뻗었다. 연주는 그 손을 거칠게 막아섰다. 잡지 마요. 내가 지금 묻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연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느리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연주에게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연주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지금 숨기려던 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말수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듯 담담했다. 난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 진호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전부야. 남편 잃고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준 건 이 아이뿐이었어. 넌 모를 거다. 이 외로움과 그 공허를. 연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시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남편처럼, 연인처럼 옆에 두려 했던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주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난 그저 어머니 곁을 지켜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사진 속 진호와 말순의 눈빛은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팔짱을 낀 두 사람의 웃음, 편지에 적힌 널 처음 안았을 때라는 문장. 그 모든 것이 이미 연주가 가진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다.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서 귤을 까던 날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던 손길. 그저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미정의 경고, 위층에서 들리던 수상한 소리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추악한 진실을 완성했다. 연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둘 다 미쳤어. 그 순간 가슴을 찢는 듯한 절망이 밀려왔다. 이 집에서 들었던 모든 낯선 소리와 숨결, 그리고 친구 미정의 경고까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진실이 그녀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파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그날 밤 연주는 파주 단독주택을 뛰쳐나왔다. 폭우가 쏟아지듯 내리는 거리 위,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는 문틈 사이로 들리던 그 소리,
시어머니 말순의 비웃는 듯한 미소, 그리고 남편 진호의 나약한 침묵이 끝없이 맴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고 파멸이야.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빌어먹을 파주의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연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디는 건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했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만 그녀도 살 수 있었다. 법원, 그 차가운 건물 안.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모여 있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제출했다. 시어머니 말순이 직접 쓴 손편지 뭉치와 진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증인석에 선 친구 미정의 증언이 이어졌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가족의 관계가 아님을. 그날 밤 문틈 사이에서 들린 소리.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러나 말수는 여전히 태연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진호는 내 아들이자 내 남자야. 우린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어?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연주는 주먹을 움켜쥐며 치를 떨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타락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했고 남편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 고통 속에 난 뭐였습니까? 그냥 들러리였습니까? 진호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난 더는 못하겠어.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내 삶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고. 연주야. 정말 미안하다. 널 이렇게까지 상처 줄 줄 몰랐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연주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와 시어머니를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민도 기대도 없는 차가운 시선. 이미 모든 것이 부서진 후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 관계는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해쳤으며 법적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날 법원은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연주는 진호에게 이혼을 선언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말한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타락이고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길일 뿐이죠. 법정을 나서며 연주는 파주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차갑고 무겁게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록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